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한 주간 이슈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2부 순서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급드린 대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SPC입니다. 많은 분들이 SPC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모르실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식으로 표현하면 특수 목적 법인이라고 표현되는 건데요. 인천시에는 이런 특수 목적 법인 SPC가 17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SPC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시의회에서도 조사 특위가 만들어져가지고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을 정도인데요. 하여튼 뭐 단편적으로만 나온 거 보면은 그 많은 곳이 굉장히 시의 어떤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잘 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운영을 방만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그 대표들의 어떤 고임금의 문제라든가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천 시민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SPC 그 진실을 알려주마, 하나씩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SPC가 도대체 뭐냐? SPC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왜 만들어지게 됐는 건지, 그리고 어떤 현재 SPC가 몇 개나 있는 건지, 이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예전에도 시연하실 때 이것 문제에 관심 많으셨던 우리 강병수 의원께서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SPC는 일반 기업이나 개인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인천광역시가 직접 출자 출연을 했거나, 아니면 산하, 인천시 도시공사나, 인천시 교통공사나, 네. 또 인천시 경제청이나, 이런 산하 기관이 출자 출연한, 그러니까 인천시와 관계가 있는 SPC, 영어로는 Special Purpose Company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특별 목적 법인이죠. 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법인이 문제가 되는 건데, 결국은 그러니까 인천 시민의 돈으로 출연이 돼서 만든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인천시나 우리 산하기관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그 특수 목적으로 만든 법인의 사업이 잘 되도록, 네. 사실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 시의회 감사 기능이라든가, 네. 필요하면 우리 감사원 감사라든가, 또 우리 인천시 감사 관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각 구청의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거나 어떤 처분을 할 수도 없는 게 이제 인천광역시 SPC입니다. 그게 17군데나 있습니다. 17군데면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굉장히 많죠. 근데 거기 그 임원들의 평균, 그러니까 상근 임원들의 연봉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공무원보다 배 이상 많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인천시에서 좀 이렇게 낙하산으로나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 많은가요? 보통은 이제 시장님이 되면 이 SPC라고 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임원 선임권이 없습니다. 이게 이 특수목적법인은 인천시도 그러니까 도시공사, 인천시 도시공사나 인천교통공사가 20%, 30%, 19% 이렇게 해서 이제 자본금을 내고, 네. 또 다른 은행들, 국민은행이나 무슨 현대증권 이런 곳에서도 돈을 내서 자본금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예, 그런데 이제 거기 임원들 선임권이 그러니까 인천시에만 있지 않고 그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한 주주들에게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선거가 끝나면 시장 선거를 도왔던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또 감사로 이렇게 다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많이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안상수 시장 때부터 송영길 시장도 큰 예외는 아니었고요. 네. 지금 우리 유정복 시장님도 많은 가까운 분들이 이 SPC 임원으로 선발돼서 내려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SPC 몇 군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어디 이름을 제가 알기로 미단시티 개발 주식회사 이런 데도 SPC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영종도의 네. 미단지구라고 그러니까 인천경제청이 갖고 있는 땅을 바르게 개발해서 판매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만든 게 미단시티 개발 주식회사고요. 네. 연세대학교를 우리 송도에 유치해서 그 지역을 어떤 국제 교육 도시로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개발 주식회사. 네. 이번에 여기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개발 주식회사의 그 운영에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불법적이고 잘못된 점이 많이 인천시의회에서 지적이 됐고요. 뭐 최근에 이제 폐기했다고 하는데 우리 청라지구에 있는 인천 로봇랜드라고 있습니다. 네. 그 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거기에 그 로봇 단지를 해서 네. 미래 산업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난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인천 로봇랜드라고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어느 정도 개발이 거의 끝났습니다만 숭이운동장 전에 숭이운동장 지금은 이제 그 축구장으로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네, 그 숭이운동장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네. 거기에 이제 복합 단지 어떤 복합 매장이 들어왔죠. 그 이름이 뭐죠? 거기 결혼식장도 있고 숭이 아레나 그 이름이 주식회사 아레나 파크 개발. 네. 이런 그 SPC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유명한 데는 아트센터죠. 실제로 뭐 신문에 아니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천 제2연륙교 민간 투자 이래가지고 인천대교 주식회사라고 거기도 있습니다. SPC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자본금이 무려 1,646억 원이나 되는 뭐 그렇게 그런 데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송도의 아트센터라고 해서요. 네. 예술회관과 뭐 아트홀을 짓고 그걸 운영하는 자금을 주변에 상업용지 또 주택용지를 잘 개발해서 거기서는 개발 이익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을 앞으로도 계속 잘 유지하겠다. 네. 이런 명분으로 만든 게 인천 아트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민들의 삶에 연관이 있고 우리 인천시 내지는 인천시 경제청이 가지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땅들을 활용해서 네. 민간 자본을 끌어당겨서 민간 자본에게 기업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뭐 아파트를 줘서 팔거나 무슨 상업 뭐 오피스텔을 줘서 팔거나 뭐 큰 건물을 줘서 분양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수익을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강병수 전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SP를 몇 개 언급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좀 보니까 특히 송도 쪽 개발 사업 쪽으로 SPC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빠진 거 보면은 인천 글로벌 캠퍼스 주식회사도 그 송도 글로벌 캠퍼스 관련해서 SPC고요. 그리고 투마로우 시티 조성 관련해서도 웨이브 시티 개발이라든가 주식회사 웨이브 투 시티도 역시 SPC고, 그리고 송도 스트리트몰 관련해서 SD 프론티어 여기도 SPC로 되어 있고요. 송도 재미 동포타운 관련해서도 송도 아메리카 타운, 그리고 송도 그 캠핑장 관련해서도 인천 토지개발, 이거 다 지금 SPC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경제 송도나 이쪽 경제자유구역 쪽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단시티 개발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그 2007년도 그러니까 안상수 시장님 재임 때죠. 2007년 3월에 이제 처음 그게 만들어지면서 2007년도에 인천 아트센터 주식회사라고 SPC가 만들어지고 2008년도, 2009년도에 거의 뭐 한 10군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 재임 중에 또 도화 그 문화집 건설 사업을 통해서 2014년도니까요. 그때 송영길 시장 재임 중입니다. 그때 도화동에 또 이 두 군데 그 SPC가 만들어지고 또 송영길 시장 때 총 한 6개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 와서 확정된 것도 또 한두 개 더 있고요. 그러니까 꽤 지금 거의 한 7, 8년 넘게 인천의 주요한 개발 지역에 민간 자본을 끌어당겨서 어떤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짓는다는 명분 하에 거의 17군데가 돼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네. 저도 시의원 했습니다만 시의회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인천시에도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의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는지 지금 전국에서 빚이 가장 많다는 인천시에 있어서 이 정말 무엇든지 잘해서 우리 빚 갚는 데 쓰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해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거기 연봉이 뭐 임원들이 1억 5천씩 가져가고, 네. 뭐 법인카드를 가지고 뭐 유흥비로 주말에도 퍽퍽 쓰고 막 대접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시민이 알면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군데에 대한 SPC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것의 SPC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인천의 SPC 17개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그래도 좀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나누어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산하에는 산하기관으로 공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자 출연기관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SPC가 있거든요. 요 조금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성수 팀장님 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예, 공사공단은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천도시공사, 네. 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송영길 시장 때는 6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교통공사와 지하철공사를 합치고 도시공사와 관광공사를 합쳐서 이제 4개가 됐다가 네. 그게 이제 다시 이제 유정복 시장님 들어오셔서 하나를 더 국제교류재단하고 강화역사 뭐 이렇게 합쳐서 인천관광공사로 이제 5개가 된 거고요. 아, 이제 5개가 되는군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재단, 이제 또 말도 많았던 이제 복지재단이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략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기준을 강화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하면 좀 그건 얘기를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씩은 들어봤을 텐데, 출자 출연 기간이 한 14개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폐합된 거 이전 걸로 따지면 15개인데, 네. 아마 우리가 좀 친근하게 들었던 건 인천발전연구원, 경제통상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네. 인천의료원, 이런 게 다 출자 출연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 많이들 알 텐데, 인천문화재단, 그 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 그 다음에 이제 여성가족재단이 네. 이제 좀 가까이 했던 거고, 그 전부터 있었던 게 송도 글로벌 대학운영재단, 인재육성재단, UCT, 인천종합에너지. 아마 이 뒷부분은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데가 주로는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퇴직하기 전에 이거 좀 먼저 이렇게 복장검사 빼서 보내는 데가 주로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은 이게 거의 시에서 또는 도시공사가 거의 시 행정부에서 출자 출연한 부분이 많은 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발전연구원부터 인천종합에너지까지 여기는 출자 출연기관으로 시에서 감사라든지 또는 이제 보고가 좀 의무적으로 있어서 네. 여기는 좀 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도 받고 또 이렇게 원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책임자들을 이렇게 시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같은 그런 SPC는 거의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서 기업이다, 거의 뭐 민영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보다 시민사회라든지 언론에서도 거의 다루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걸 보면은 인천이 공사공단이 총 5개고 출자 출연기관이 15개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근데 이건 대부분이 다 인천시에서 100% 재정적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산하기관으로 보시면 되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라든가 이런 쪽에 당연히 보고가 돼야 되고 감사도 받고 뭐 기존의 SPC와는 다르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PC는 지금 말씀하신 공사공단이나 출연기관은, 공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법률에 의해서 다 출자가 되는 거고, 네. SPC는 상법상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다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감사라든가 이런 거에 전혀 이렇게 꼭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그렇습니다. 일반 회사라고 보시는 게 좋은데, 이게 공적인 측면을 활용해서 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SPC라고 그러면 보시면 됩니다. SPC에 또 출자 또 출연한 기관들이 대부분이 또 여기 시에서 말한 출자 출연 기관이라든지 공사공단에서 많이 출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직접 또는 네. 인천시가 출자 출연한 공기업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개발하기가 힘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개발이나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상법상 회사죠. SPC가 이게 일상적 관리 감독권은 없지만은 지방자치법상에 이제 우리 시 또는 인천시의 출자 출연 기관 공기업들이 출자 출연한 기업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주주 협약을 통해서 그 안에 이제 사장 추천권 또는 이사 추천권 또는 감사 추천권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가 행사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지분이 이제 몇 프로냐에 따라서 뭐 인천대교처럼 아주 지분이 10% 미만 되는 데는 권한 행사가 아주 미미하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보통 한 그 20% 전후 한 대부분이 그런데 이런 데들은 사실 실제로 우리 시가 대주주고 시의 주도에 의해서 대부분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주주 협약만 제대로 체결했으면 우리 시의 통제권에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뭐 지방자치법상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했듯이 그 우리 의회가 또 조사특위를 할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는 통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그 SPC를 빼고 출자 출연기관이라든가 공사공단은 공무원이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시에서 투자 이렇게 지분 100%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다 감사를 다 하고 있고 다 이렇게 일상적인 업무 보고와 일상적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인사권도 뭐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의 주요 임원들 이런 분들은 시장님이 인사권을 행사하죠. 인천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요. 뭐 인천여성가족재단도 마찬가지고 다 출자 출연기관들은 인사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SPC는 인사권을 우리 시장이 행사하지는 않아요. 주주협약에 의해서 주주들이 그 주주총회를 열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일반 상법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일상 상법상은 그렇지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상법은 주주협약과 그 다음에 정관, 기업의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이사회의 의결들을 거치죠. 근데 이런 그 회사가 설립할 당시에 주주협약에 기반합니다. 바로 이 주주협약, 인천시가 필요해서 SPC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주주협약에 대표 추천권이나 감사, 또 추천, 또 이사, 이런 선임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 인천시가 행사하게 협약에 넣은 경우는 우리 시가 실제로는 다 행사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17개 SPC 중 대부분이 시가 그렇게 지금 그 실질적인 형식적 이사회 절차를 거치지만 행사하고 있고요. 다만 로봇랜드 주식회사, 로봇랜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그 대표 추천권이 이제 우리 시에 있지 않고 주주협약상에 그리고 그 주식회사 UCT 이거는 그 SPC는 아니지만은 이건 또 SPC 아니니까 출자 출연기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UCT도 우리 인천시가 대표 추천 권한이 없어요. 당초에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KT와 시스코라고 하는 K시스코 여기에서 이제 대표 추천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출자 출연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우리가 출자한 기업 형태일 경우에는 누가 추천하는 주주협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근데 제가 그때 보니까 출자 출연 기간에도 시에서 경상고 조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출자 출연 기간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형태일 경우에는 처음에 재단 그 법인 설립 자본금이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거고 출연금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법인은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자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우리 시가 주도해서 만든 출자 기업 또는 출연 기관 이런 데들이 운영을 하는 부분이 대부분 우리 시의 그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하는 또는 시가 당해년도에 특정 사업들을 또 대행하는 이러한 그 업무들이기 때문에 국비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은 그 부서와 연관된 국비, 시비 이걸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은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 집행부가 할 수 어렵거나 좀 이렇게 다른 형식으로 해서 뭐 출자 출연 기간, SPC는 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의미는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는 문제는 여기 적절하게 공공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번에 시의회에서 보니까 특별위원회 SPC 같은 경우나 요 관련된 특위 활동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작년 9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뭐 특별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특별위원회가 조성된 겁니까? 아니면 매년 의회 때문에 이런 걸 조성하는 건가요? 이번에 한 것은 이제 처음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든 거예요.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시장 때 그 재산 매각, 재산 매각,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신세계 터미널 부지, 신세계 백화점이 있는 그 터미널 부지를 롯데에 팔았지 않습니까? 네. 그 팔은 것이 적당했느냐. 교통공사건. 그 다음에 송도 6809의 땅을 이렇게 필요하다면 나중에 산 사람이 안 산다고 하면 3년 안에 안 산다고 하면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는 네. 리턴 방식의 매각을 해서 네. 양쪽에 합쳐서 막 1조 한 6, 7천억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적당했느냐라고 하는 전임시장 겨냥용이 하나 있었고요. 첫 번째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특수목적법인, 소위 말하는 저희가 말하는 SPC가 제대로 운영돼서 인천시와 처음에 맺은 주주협약 내용대로 소정의 목적과 경영이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조사한 특별위원회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한구 의원도 같이 좀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저도 조사특별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우리 강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두 가지 이제 목적이나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SPC 대부분은 사실은 안상수 시장님 때 네. 이제 만들어진 그렇죠.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 시장님 때 만들어진 부분들이 네 가지 정도가 좀 됩니다. 문제는 안상수 시장님 때 그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던 시기인데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투자 유치 또 개발의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인천시가 직접 이런 부분을 이제 운영하기 힘든 또 우리 인천시의 공기업들이 직접 그런 그 개발을 해서 뭔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이제 그 설립 목적 자체를 벗어날 수가 있어서 SPC라는 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원래 관할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었나요? 경제자유구역청은 그 우리 인천시의 사업소입니다. 이런 SPC나 이런 거하고 다르지만 하지만 SPC가 만들어진 게 경제자유구역 개발 이거하고도 목적이 있죠. 경제자유구역은 기반시설까지 매립을 해서 기반시설까지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땅을 개발할 때들한테 이거를 팔아있는 거죠. 파는 거. 그러면은 구역별로 이제 그렇죠, 관리나 그렇죠. 매각이나 또 거기에 따르는 원래 목적을 수행하는 거는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으로 그렇죠. 예, 경제자유구역은 이제 그런 개발을 막게끔 이런 SPC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적 협력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번에 이 두 가지 조사에도 나왔듯이 한참 경기가 침체되기 전에 벌려놨던 많은 SPC들이 지금 그 부분에는 인천시 지분이 투자되어 있기도 한데 대부분 SPC들이 자본금을 완전히 잠식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기업으로 따지면 거의 망하고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상당수가. 또 하나는 많은 SPC들이 아직 개발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냐 없냐 지금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SPC들을 이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앞으로도 개발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SPC를 유지하면서 그 투명하게 건전하게 운영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좀 건전화시키면 되겠지만 당초 개발하려고 했던 목적이 이미 불가능해졌다. 예를 들면 로봇랜드 라든가 여러 그런 부분들이 있죠. 숭이 아레나 라든가. 근데 그 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 최대의 그 투자처라고 했던 게 용류무의지구 ACT 그건 아예 없어진 건가요? 이름은 없었던 것 같은데. SPC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외자 유치하는 그 자기들끼리 합작회사였죠. 우리 인천시한테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고 어떻게 개발을 한. 제가 좀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SPC는 일회용 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회사는 유리컵이라면 그러면 여기는 여러 번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닦고 그러면은 또 사업을 하면 한 가지 목적만 하지 않습니다.
기업으로서 돈이 되는 사업은 여러 가지를 투자할 수 있고 또 자본을 확충해서 또 뭐 식품을 만들다가 또 다른 뭐 전자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SPC는 특정 목적인데 딱 한 번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좀 이렇게 시민들에게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대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경제 자유구역 도시재생을 하면서 인천에 축구 전용 경기장을 만든다거나 또 뭐 아트센터라고 해가지고 공연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트센터를 만든다거나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경제 자유구역 중에 예를 들어서 5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송도만 해도. 근데 이제 기업이 사는 땅이 있죠. 기업이 자기네 회사를 짓거나 아니면 기업 행위를 할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뭐 아파트를 사서 분양을 하려고 건설회사가 사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냥 경제청이 그런 기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에게 매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개발해 놓은 바다를 메꾼 땅을 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 학교를 짓는다거나 무슨 이제 약간의 공공성이 있는 거죠. 뭐 어떤 문화복지 시설이 된다거나 또 무슨 어떤 시민들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시설을 하는 거는 사업성이 좀 떨어집니다. 사업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거를 SPC라는 형태로 해서 일반 민간 자본을 끌어당겨가지고 그렇다고 인천시가 그거를 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분양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일반 회사를 끌어당겨가지고 여기다 약간의 사업 기회율을 꽤 많이 줍니다. 개발 이익을 주고 개발해서 벌어지는 이익의 뭐 몇 프로, 50%는 우리 시민들을 쓸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문화시설이나 학교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너네가 가져가라, 기업이. 그래서 기업이 가만 봐가지고 이거 돈 된다 싶으면 그 돈도 대부분 은행에서 빌려주는 겁니다. 왜냐면 그 땅이 이미 인천시 거니까, 인천시 경제청 거니까 자기네가 땅을 직접 투자를 적게 하고 나머지는 인천시가 만든 SPC에 돈을 은행이 빌려주면 그걸로 자기가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개발 이익의 일부분을 인천시에 이제 원래 취지대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예, 하여간 SPC에 대한 이해는 좀 있는데 근데 이번에 하여튼 시의 특이 결과가 어떻게 좀 많이 심각한가요? 진짜 언급하신 대로? 심각했고 그동안에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심각한 상태죠. 지난 9개월 동안 우리 의회 13명이 이제 조사 특위를 했는데요. 네. 1차로는 뭐 6개월 했다가 너무 이제 내용이 방대해서 3개월 또 연장을 해서 이 증인으로 출석한 연인원만 이제 출석 대상이 284명이었어요. 284명. 연인원. 근데 전체적으로 218명이 이제 출석을 좀 했고 그 제3매각에서는 사실 6809 토지 리턴제 매각, 그 다음에 터미널 부지 롯데 매각 이 두 가지 부분들 조사 과정에서 토지 리턴제 매각에 대한 그거는 이제 특위위원들 간에 좀 쟁점이 좀 있었죠.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이자 부담에 다시 돈도 되돌려줘야 되고 뭐 이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결과 보고서에 나왔지만 근데 롯데 터미널 부지 매각 같은 경우는 사실 심각한 내용들이 확인이 됐죠.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알았던 그런 사실과 좀 다른 뭐 저는 6대 의원으로서 사실 저도 좀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이 롯데하고 이 당시 인천시 간에 비밀 협약을 체결을 했던 거예요. 정보를 이제 서로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이명 계약인가요? 비밀 협약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신세계 백화점이 있어서 이제 신세계도 우선 협상 대상자 중에 하나였는데 롯데랑. 근데 롯데하고만 비밀 협약을 체결을 해요. 2012년인가요? 뭐 그 당시에 저희 뭐 전혀 몰랐던 내용 알게 돼요. 또 하나는 이게 롯데한테 8,751억 원에 사실은 매각이 됐는데 네. 공시지가보다 이제 몇십억 높게 해서 겨우 공시보다 높게 했지만 수의 계약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신세계는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그걸 써냈기 때문에 너무 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롯데하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사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롯데와 수의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롯데 측이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낸 거를 그 절차상 하자 이런 부분으로 신세계가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처음 롯데와 이 협약한 부분이 무효가 되거든요. 다시 협약을 이게 가처분의 법적 문제가 되니까 스스로 롯데와 인천시가 다시 계약한 거를 이제 파기하죠. 그리고 다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롯데 측이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낸 거를 그 절차상 하자 이런 부분으로 신세계가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처음 롯데와 이 협약한 부분이 무효가 되거든요. 다시 협약을 이게 가처분의 법적 문제가 되니까 스스로 롯데와 인천시가 다시 계약한 거를 이제 파기하죠. 그리고 다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또 수의 계약을 해요, 롯데랑. 8,700억짜리를. 8,751억 원에 문제는 여기서예요. 그 가처분 신청 재판하는 과정에 신세계가 자기네들은 9천억 이상의 매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던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들을 또 발견을 했는데 처음 협약 때도 이 매각을 담당한 주무부서는 건설교통국인데 이 처음에 수의계약할 때 수의계약하기 전날 밤 9시에 시 진짜 높으신 분이 전화를 해서 내일 수의계약할 때니까 준비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하면은 그게 여러 법적 문제도 있고 당시 그런 내용으로 했을 때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그 강행을 해서 결국은 이제 무효가 된 거죠, 다시. 근데 어쨌든 이번에 담당 국장이 결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실제로 매각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공적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고. 이번 시의 그 조사 다 나왔죠. 증언이 다 나와 있죠. 다. 결과적으로는 그 담당 그 국장은 그 2차 그 다시 수의계약하는 과정에 본인은 뭐 거의 쫓겨났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업무에서 다른 그 뭐 인천대 뭐 성처장인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발령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새로운 국장과 이런 체제에서 통과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다 밝혀진 거죠. 뭐 이거 말고도 뭐 송도 국자복합단지 같은 경우 그 롯데건설, 뭐 한진중공업 이런 데다가 거의 그 우리 공유재산 12,000평이 넘는 부지를 7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하게 해서 수백억의 이제 이런 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이제 보장도 해줬고 네. 또 많이 그 원도심의 학교가 이제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논란이 됐던 그 특정 사립재단 학교에 이제 수십억 원의 이제 이런 그 편법 지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밝혀졌고요. 인천시가 이렇게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 도덕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인천시를 이끌고 있는 이 최고 수장에 의해서 이 인천시 재정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 그리고 인천시 이 여러 이 난맥상의 개발 문제를 풀라고 보낸 이러한 측근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대표나 주요 임원들에 다 포진했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흥청망청한 겁니다. 송도국자 복합단지만 해도 법인카드를 수십 개를 만들고 인천 아트센터 주식회사 언론에도 나왔지만 뭐 노래방, 뭐 유흥주점, 골프장, 뭐 호텔 진짜 이 도덕적 해이 뭐 이런 식의 이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참 이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이렇게 막만하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구체적 이런 부분을 참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한 좀 비애와 어떤 책임감도 좀 느꼈는데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조사특위에서는 지금 언급하신 대로 그 자산 매각 문제 하나하고 SPC 운영과 관련된 두 가지를 이제 그걸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 보고서가 이제 그럼 시민들한테도 그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는 건가요? 이제 본회의에 이제 뭐 조사특위 활동이 끝나서 특위 내에서는 보고서 채택을 했고요. 이제는 본회의에서 이제 최종 이제 채택이 되면 그 부분들이 이제 공개가 좀 다 되죠. 그러면 공개 청구를 하면 일단은 아니 그냥 의회에 지금은 네? 다 있어요? 회의 자료나 이런 게 다 그 정리가 끝나면은 다 공개를 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특히 자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또 이 전임 시장과 또 연관관계가 많기 때문에 정치적 어떤 이런 조사특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새누리당 분들이나 저기 더불어민주당이나 다 같이 참여해서 다 합의가 뭐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겠는요? 어떤가요? 이제 결과 보고서 가지고 이제 의원들 사이에 분분해서 좀 차이가 있긴 있겠군요. 이제 뭐 좀 아쉽죠. 뭐냐면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밝혀졌고 또 많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정인 출석에 응하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지방자치법 위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특위의 전체 결론은 상당히 이렇게 근본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네. 이렇게 좀 절충한 이제 이런 현재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특위 활동이 현 시장과 전임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강명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정의당 예전에 출신 아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새누리당과 뭐 더불어민주당과의 어떤 그런 좀 그런 어떤 좀 시각적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조사특별위원회가 순수하게 시민의 이익 증진과 잘못된 걸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의도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네. 재산 매각 분야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혹시 전임 시장이 재산 매각 과정에서 어떤 부정과 잘못된 특혜가 있었는지를 보는 약간의 정치적 시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보고서, 의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를 봤더니 그 재산 매각 분야에서는 이미 법적 소송도 다 걸려가지고 네. 돼서 이미 완료된 건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거기서 보고서 채택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잘 하라라고 나왔는데 문제는 이 SPC는 네.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진행 중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법인카드를 뭐 5년간 그 무려 뭐 34개를 만들어가지고 저도 뭐 기업에 다녔습니다마는 그 도시공사 이사한테 그러니까 SPC 입장에서는 비상근 이사입니다. 비상근 이사한테 법인카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그 SPC의 네. 이사이긴 하지만 상근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한번 올 때 회의비 정도 주는 게 보통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법인카드를 주고 뭐 하나은행 감사한테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으로 뭐 접대비도 쓰고 차량 유지비도 쓰고 업무 추진비도 쓰고 회의비 등 뭐 골프장, 유흥주점, 노래방, 고급 식당 막 쓴 거예요. 자기 돈처럼. 이건 지금 진행 중인 거고.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매각에 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신세계하고 롯데 중에 그 인천 터미널을 누가 살 것이냐의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시의원하면서 보면 신세계가 감정값 보고 다 낮은 값으로 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안에 응하지 않아요, 잘. 근데 법에는 거기 감정값 8,600억 이상으로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는 인천시가 다급한 걸 알고 그걸 이용해서 응하지도 않고 아주 더 낮아지면 사겠다. 감정 다시 해라라든지 뭔가 좀 이렇게 인천시는 급한데 빨리 땅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성실하게 신세계가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롯데와 긴급하게 뭐 한 건데 거기서 과정 중에 잘못한 거 있으면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6대 때 저희가 들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불가피했구나 했는데 이걸 조사하면서 관련 서류를 다 제출받고 다 까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상당한 배신감을 느낀 거죠. 사실. 하여간 그 문제는 이제 조사특위 보고서가 공개가 되고 뭐 하기 때문에 하는데 오늘 지금 주요 주제는 우리가 SPC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바라보자고 한 부분이어서 하여간 그런 SPC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번에 의회에서의 조사특위 결과 보고서에 근거하면 진짜 대단한 방만한 운영을 한 건데 그리고 돈을 이렇게 막 썼다 그러면 그건 뭐 필요하다면 우리가 뭐 환수 조치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지만 또 이유 무슨 법적인 조치가 가능은 불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특위 위원들 간의 이견이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위법하고 또 이러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 관련자들은 네.
엄격히 사법적 다시 한번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법적 위반 여부를 엄정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고소고발을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정인 불출석한 사람들 중에 일부들이 다시 국회의원회 의원에 막 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막 이러다 보니까 원만하게 어차피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려면 국회하고도 협조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여야가 같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의견들이 이제 서로 좀 교차하다가 사실은 이렇게 후자 이렇게 다수 이런 의원들이 문제를 좀 덜 삼는 쪽으로 이걸 좀 이끌어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SPC 조사특위 중에 사실은 준비도 가장 많이 했고 조사특위도 좀 가장 열심히 활동한 위원 중에 하나인 유재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라도 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아마 지금 고소고발 이런 준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인에 대한 것도 원인이지만 솔직히 저는 더 걱정스러운 건 이렇게 앞으로도 그럼 이렇게 방만한 운영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의회가 참 제대로 조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잔치는 크게 벌려놓고 마지막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겁니다. 인천시 의회가. 그러니까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시정 건의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같은데 시의회가 검찰에 고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요한 감사할 수 있는 기관에 감사를 의뢰한다든가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무슨 개선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조치보다는 일단 더 되지 않도록 잘하라 당부한 걸로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잔치는 소문은 무성했는데 결과는 없는. 그래서 보고서가 약 한 60페이지 정도 나온 걸로 이걸 마무리하려고 있어서 지역 언론에서 이래서 되느냐, 이래서 안 된다. 이 문제를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또 우리 이한구 의원이 얘기하셨지만 잘못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이게 다 시민의 혈세와 연관이 있는데 회수할 수 있는 건 회수해야 되는 그런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7대 시의원님들이 마지막에 1년간이나 조사해놓고도 뒤에서 발을 빼는 원인 그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니 이한구 의원님도 조사위원 중 13명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걸 잘 아실 텐데. 이한구 의원은 무소속이어서 힘이 없었나는 거예요. 어쨌든 아직 저는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고 또 엄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당연하죠. 근데 이 SPC가 말입니다. 이게 설립을 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동의 없이 그냥 집행부가 결정하는 겁니까? 네. 지금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 지금 문제가 많이 된 아까 법인카드 34개 만들었다는데 그게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개발인데 거기가 사업 규모가 무려 개발 이익금이 예상되는 게 3조 원입니다. 3조 520억 원을 예정하고 이 사업을 벌이는데 이 자본금이 얼마짜리냐면 3억짜리입니다. 자본금이 굉장히 작아요. 네, 거기에 누가 투자를 하냐면요. 인천도시공사하고 인천교통공사가 51%를 투자하고 현대증권하고 하나은행하고 KB부동산 신탁회사가 또 49%를 출자해서 이 3억짜리 자본금을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개발 이익금 3조 520억 원을 기대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조 520억 중에 6,500억은 연세대학교를 짓는데 그 건물 짓는데 보조하고 연세대학교 땅은 연세대학교가 샀습니다만은 건물 짓는데 주고 나머지 개발 이익금은 외국인 학교, 연구기관 등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 규모가 이게 3조가 아닌 거죠. 이익이 3조가 날라면 그러면 이건 한 30조 규모가 되는 거죠, 최소.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3억짜리 자본금을 가지고 이사 5명이서 이거를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법인카드 34개 만들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를 지어서 개발 이익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건설회사가 우리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양가를 좀 낮춰주십시오.
한 400만 원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싸면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 200만 원만 깎아서 1200만 원에 분양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양가를 낮추면 그러면 그 이익이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렵다는데 1200에 분양해. 승인을 해주고 나중에 공사비는 더 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3조 520억이 남는 게 아니라 2조 원도 안 남을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5명의 이사들이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법인카드 써가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을 밝혀놓고 인천시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이거 인천의 언론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하나 언급해 주셨던 게 SPC 역인데 거기 말고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곳이 몇 군데 더 있지 않을까요? 청라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파산 상태라고 봐도 크게 무리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로봇랜드는 자본금이 160억이나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0억 가지고 그동안 임원들 잔치한 겁니다. 연봉 1억, 대표이사 1억 5천씩 주고 말입니다. 아니 돈도 못 벌고 결국은 파산했는데 자본금이 다 까진 거예요. 160억 다 없어졌습니다. 160억. 그 160억 중에 우리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49.9%를 냈고요. 인천도시공사가 3.12% 해서 여기도 우리가 51~2% 지분이 저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대주주였죠. 이게 200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한 6~7년 만에 160억을 까먹었어요. 거기서 대표이사 있는 사람은 자가용 나오지요. 기사 나오지요. 연봉 150억 1억 5천 나오지. 이러고선 기업을 파산했는데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봇랜드 사업은 이제 강명수님 말씀하셨듯이 공공사업이 있고 그 안에 그 다음에 민간 사업이 이게 다 합쳐진 그렇죠. 건데 공공사업은 로봇 연구소와 이제 로봇 기업 이제 일종의 이제 기업 단지죠. 네. 두 가지를 국비와 시비 전액 이렇게 추진하는 거고 민간개발회사는 주변을 개발해서 로봇랜드를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문제는 주변 개발하는 부분이 경기가 침체돼서 불가능한 거죠. 2010년서부터 이미 불가능했어요. 지금까지도 불가능하고. 네. 근데도 이 SPC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 맞죠. 로봇 연구소, 그 다음에 로봇 산업단지, 이거는 발주만 하는 거예요. 공사하는. 그냥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거를 SPC에 거기 사장 연봉 1억 줘, 또 업무 추진비 뭐 수천만 원에 그 직원들 인건비에. 근데 주주협약에 이 부분들을 당초부터 이 한상수 시장 때 사실은 많이 시작된 이 SPC들이 주주협약의 맹점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산을 시킬래도 주주협약의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만드는 내용만 위주로 했지 해산 시에 이 부분들이 어떤 책임으로부터 명확하게 이것을 좀 짓게 하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 있지 않나요? 해산에 대해서는. 지금 로봇랜드 해산하려고 하는데 국비 받고 시비 받아서 만든 연구소나 이런 거를 주식회사 로봇랜드 소유로 현재 그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직구. 네. 해산하면서 이거를 국비 받고 시비로 해서 한 거니까 우리 인천시 명의로 이거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거기 투자한 민간 기업들이 그걸 불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해산을 할래도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이런 식의 지금 그 맹점들이 같이 지금 도사려 있습니다. 지금. 하여간 지금 몇 군데 우리가 지금 SPC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또 많이 아마 있을 겁니다. 많습니다. 다예요. 지금 그 인천 아트센터 언론에 나온 것만도 그렇고요. 이번에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모든 17군데 SPC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한 6~7군데만 했는데도 아직 불구하고 반도 못한 거네요. 반 정도도 못한 거죠. 그런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나온 거는 전체 빙산의 일각일 거고 보이지 않게 정상적 우리 시민의 상식적인 눈에서 보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서 이건 시민들이 정말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났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인천 시민들이 이렇게 착하죠? 갑자기 할 말이 없네요. 하여간 일단 시의회에서 이런 어떤 그 활동 보고서가 곧 이제 공개될 테고 그러면 이제 많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실 테고, 그리고 언급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그 추가로 조사되지 못한 SPC가 뭐 10개 이상도 되기 때문에 후속해서 좀 또 이런 좀 조사가 좀 이루어질 필요성도 좀 그런 제기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조사특위가 이제는 활동 종료를 했지만 그 조사 과정에 또 자료 제출을 끝까지 안 해서 사실은 조사를 더 못한 데도 있고요. 또 자료 제출을 했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좀 미흡하게 제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추가 조사를 저희가 현재 서면으로 계속 추가 질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 SPC들한테는 네. 서면으로 추가 질문을 계속 보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계속 받는 과정이고, 그래서 조사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전까지 이런 내용까지 좀 보완해서 이제 1차로 이번에 마감을 하겠지만 이 조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후반기 때는 이제는 이 부분을 개선시키는 제도 정비라든가 또 필요한 경우는 뭐 SPC 해산 문제라든가 또 이 부분에 대한 그 법적 책임을 좀 물을 때 물어서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 하나의 그 근거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SPC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훑어봤습니다. 좀 짧은 시간 내에 뭐 모든 17개의 모든 SPC를 다 한번 살펴볼 수는 없고, 그 나름대로의 초기 출발의 의의와 근거는 있을지 모를지언정 그것이 운영되는 과정이 충분히 시민들한테 이 모니터링 되지 못하고 또 이것이 감시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PC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SPC 이런 문제 앞으로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 건가, 아까 추가로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뭐 의회에서 전혀 이렇게 감사할 수도 없는 어떤 대부분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더더욱 문제가 있는데, 요건 좀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SPC 이런 문제 앞으로 어떻게 좀 하는 게 적절할 거냐, 그리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개발 무려 3조 500억이 개발 이익으로 예상되는데 불과 그 3억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5명의 이사가 중락거리면서 이렇게 그 건설 회사가, 아파트 짓는 회사가 분양 깎아달라면 깎아주고, 뭐 980세대에서 1200세대로 그 세대수를 늘려달라 그러면 늘려주고, 공사비가 모자란다 그러면 더 주고, 법인카드 34개 만들어서 뭐 비상임 이사들까지 다 나눠줘서 뭐 노래방 가고 유흥주점 가고 골프장 이런 거 알고 나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언론에 주로 공개되고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되어 왔던 이런 몇 가지를 우리 인천 팟에서 뭐 한 20분 정도면 다룰 수 있으니까 한 대속 몇 회에 거쳐서 한번 다뤄서 우리도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서 한번 얘기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깊게 우리 또 시민들, 이 방송을 듣는 시민들이 인천의 SPC, 인천시랑 관계 있는 SPC에 뭐 제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다뤄나가는, 그러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양구 의원님이 계속 지금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하시면 또 이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시의회는 고발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 반발하고 개인으로라도 고발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의원이 계시니까 그런 분 한번 모셔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양구 의원님은 앞으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좀 더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두 가지 측면을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민선 4기부터 이어온 이 SPC 안상수 그 시장님 재선서부터 이어온 게 민선 5기 송영길 시장님 때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그 확대된 측면이 없지 않아 좀 있었고, 이것이 유정복 시장님 때 와서 사실은 그 전임 시장의 뭐 어떤 부패, 측근의 비리 이런 거를 좀 단호하게 개선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2년이 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진짜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SPC에 나타난 그런 그 기존의 민선 3기, 4기, 5기
이 부분들을 이제 고리를 끊는 그런 민선 6기가 되길 기대하고 네. 의회도 적당히 그 정치적으로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인천 시민의 행복 또 인천의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 부분들이 좀 개선되도록 남은 후반기 2년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시민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내용이다 보니까 네. 그 언급을 못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성수 팀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그동안 이제 신문 언론상이나 이렇게 보면 탈락된 후보들이 이제 국회의원 후보나 지방선거 후보들이 뭐 어디 사회 감사로 갔다느니 아니면 이사장으로 갔다느니 이런 게 요즘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제안이 하나도 없어요. 정의당이니까요. 네, 인천에서만 봐도 그 아까 같은 출자 출연 기관이라든지 SPC 그 외에도 직영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을 쭉 한번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송영길 시장 때도 경상보조금이 진행됐던 곳들. 그런 데는 또 상당 부분 또 이렇게 지배력이 미치니까 당선된 시장 캠프에서의 이 자리들 나눠먹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누구는 거기를 달라 말아 아니면 난 거기를 가겠다 이런 것들을 몇 가지들을 봤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4급 이상의 네. 자리가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게. 임명할 수 있는 게 약 100개 정도가 된다. 100개 가까이. 서기관 이상. 우리 인천시가. 인천시 공조직 내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산하. 출자 출연 기관 뭐 이렇게 SPC 뭐 이런 데들 주요 요직들을 다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인일보에서 이렇게 낙하산 인사 104명인가 이렇게 할 때 제가 13이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근데 제가 하는 건 이번에 그래도 그 조사 특위가 그동안 이제 출자 출연 기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조례상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됐는데, 그 이후에 SPC라든지 아직도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첫 단추 정도가 됐다라고 보고, 이후에 좀 꾸준한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언급하신 대로 우리가 인천 시민파트에서 오랜만에 이 인천시에 이 숨어있는 어떤 잘 알 수 없는 SPC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17개 중에 지금 반도 지금 못 다뤘는데요. 하여튼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제보가 있으시면 저희 지금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내용을 좀 더 좀 담아서 차후에 다시 방송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SPC 운영과 관련해서도 좀 더 투명하게 뭐 그 자체로 운영을 너무 잘해가지고 지역 경제나 뭐 지역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야 뭐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1차 조사한 결과만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볼 때는 그 과거의 SPC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또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오늘 2부 순서로 우리가 SPC 문제를 쭉 다뤘습니다. 언급드리신 대로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제보를 주시면 이 내용을 좀 추가로 좀 다음에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 많이 고마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민파선 6번째 시민파선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좀 더 이후에는 좀 더 시민사회에 좀 더 의미가 있고 시민들한테 도움되는 시민파선을 다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